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임입니다. 잠깐만요. 네, 패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은 날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저 얇은 지금 양가죽 얇은 거 입었는데 더운 데 가서는 조금 벗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는 분하고 식사하고 집에 갈까 하다가 제가 2박 3일 정도로 부산에 다녀올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녀 교육 Q&A 해드릴 거예요. 네. 봄이 정말 성큼 왔어요. 양재천에 꽃들은 이미 다 많이 폈고요. 아마 이번 주 지나서 비 한 번 오고 바람 불면 후두둑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엄마 아빠가 아이 데리고 양재천에 꽃 구경 많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공원에 가도 지금 꽃 너무 예쁘죠. 삼성동에서 목련을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아마 그 수종이 같은 목련이라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정말 좋은 건가 봐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그 색상이 아이보리 색상이 거의 진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예뻤다. 자, 들어오시는 분 인사 좀 할게요. 할로님, 네, 네오님, YK리님, 네, 미숙님, 네, 달콤님, 네, 러브님. 네, 금랑님, 꾸준히 안녕하세요. 본것 만개한 월요일, 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해피님, 네, ELK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요즘은 정말 카카오톡, 뭐, 보이스톡, 뭐, 정말 무료로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있던 통화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제가 아이들 유학 보낼 때 2001년도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상당히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이전에는 뭐 국제전화 이래서 엄청 비싸고 한국통신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막 30만 원 막 이런 카드, 그런 거 팔았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글로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연님, 네. 목련 이야기 하시는 코치님 얼굴이 소녀 같다고요? 아, 그래요? 혜영님, 어서 오세요. 네, 네. BEAGLELY인가요? 네. KK님, 어서 오세요. 네. MS림님, 네. 세실리아스인가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제가 챗 GPT랑 같이 로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어떤 게 느끼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도 일방적인 대화 혹은 쌍방 간의 대화를 해도 오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스스로에게 맞는 해석을 하니까 남의 말을 정말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많죠. 예,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근데 인간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나랑 맞지 않아. 이러고 입을 딱 다물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AI랑 일할 때는 그게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1, 2, 3, 4 얘기를 했는데 얘가 1, 2, 3, 4를 만들어요. 근데 2번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번을 고치라고 하죠. AI도요. 지멋대로 해요.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오류난 2번만 고치면 되잖아요. 3번도 고치고요. 4번도 고쳐요. 그럼 또다시
또 수정할 게 또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나 포기한다. 그랬더니 포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정확히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를 해요? 정말 이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 정말 거의 한 서너 시간? 막 너무 아침에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퍼펙트하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AI도 그러던데요. 나도 참고 AI도 참고 결론은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인이 이렇게 인내하고 집요한 게 쉽지가 않다. 우리 국민성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해내는 거다 우리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참아줘서 고맙다고. 근데 장난 아닙니다.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는 너무 쉽다, 뭐 다 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장난 아닙니다. 네. YK리님, 맞아요. 저도 2008년 해외에 있을 때 스카이프 사용해서 영상통화하다 끊기면 슬퍼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저는 2001년도에 나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당시는 제가 외국 살 때는 동네마다 그 비디오 가게가 있어서 한국의 뭐 유머 1번지라든가 아니면 개그 콘서트, 유머 1번지는 아니다. 개그 콘서트 이런 영상들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게 비디오로 제작이 돼서 2주 후에 캐나다에 깔렸어요. 그럼 그걸 순서대로 빌려서 뭐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지금은 뭐 너무 재밌죠. 자, 정희님이 막 점심 먹으려는데 라이브가 떴다고. 혜영님 너무 웃기다고. 그러니까 그 인스타나 유튜브나 그 마케터들이 하는 말은 진짜 허풍이라기보다는 거짓말로 저는 인식이 돼요. 너가 진짜 써봤니? 너가 끝까지 써봤니? 네가 돈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라 혹은 구독자나 팔로우를 늘리려 하는 광고가 아니라 너가 정말 끝까지 써보고 네가 하우트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니?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나는 기술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유저들이잖아요. 오늘은 정말 욕을 참았습니다. AI한테 욕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인스타에 작품들을 좀 올려놨죠, 여러분들. 가장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제가 그냥 뭐 우리 많이 그 이미지 만드는 그 많잖아요. 뭐 미니 캔버스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 뚝딱 만드니까 훨씬 쉽겠더라고요. 얘랑 그거를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무슨 초등도 아니고 유아도 아니고 거기다 지멋 때리고 물론 뭐 내가 걔한테 오더를 잘못 내릴 수 있겠죠. 요즘 그런 걸 프롬프트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프롬프트란 말은 보통 아나운서들이 그 방송국에서요. 그 뉴스를 원고를 읽는 거거든요. 아나운서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읽는 거예요. 그런 화면을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송할 때 모니터로 그 컨텐츠를 알려주는 게 프롬프트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지금은 우리 인간이 AI를 쓸 때 그 박스에 넣는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스타일 타입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내 니즈에 맞게. 그런 것들도 되는 거다. 얄궂은 AI. 네. 근데 또 만들어 놓으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만들어 오면 또 깔끔한 게 나오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오늘 저는 도곡동에 새로 생긴 식당에를 갔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도곡동에 좋은 식당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당은 제가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샤론코치 블로그에 도곡동 맛집 찍어도 굉장히 정말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들이 많고 오래된 맛집이 많아요. 근데 이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그 식당들이 들어올 때 약간 그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부촌이라는 오해,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
돈을 안 아낀다는 오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그냥 약간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 대해서.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일단 여기 이 지역이 뭐 1,000원, 2,000원에 안 먹진 않아요. 그렇지만 먹어봤을 때 음식이 너무 맛이 없고 혹은 그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러면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여기 문 닫는 가게들 정말 많거든요. 오늘 먹은 집이 그런 집이더라고요. 세상에. 메뉴에 떡갈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점심이니까 떡갈비면 당연히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밀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그러면 갈비가 나오고 밑반찬 몇 개가 있고 뭐 국물이 나오든가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요만한 떡갈비 4족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안에는 떡이 들어있어요. 그걸 갖다가 말이 됩니까? 와, 이 집은 1년 계약하고 거의 문 닫겠다. 전 여기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식당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망한다. 아주 냉정하게 안 해줘요, 여기는. 근데 오래된 집은 진짜 가격이 조금 비싸도 식재료 좋은 거 쓰고 조리법을 순하게 만들어서 먹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팔거든요. 예, 그런 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예, 여기는 떠내기 대상의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새로운 집 갔다가 돈만 쓰고 정말 화는 안 났고 웃겼어요. 아유, 니네도 곧 문 닫겠구나. 뭐 이런 느낌 있죠. 정말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왔으면 좋겠어요. 달콤니 2001년도에 저는 밴쿠버 살았어요. 밴쿠버에 한 2년 3개월 정도 살고, 사실 갈 때는 저희가 유학 겸 이민 겸 간 거예요. 그때 우리 남편이 또 이민병에 걸렸어요. 이민은 여러분 이민병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민병, 이민암이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꽂히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국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예. 살아보니까 지금이나 밴쿠버가 변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도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여기는 약간 고인 그런 나라다는 느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도 그렇게 비전이 없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유학만 하고 바로 돌아왔죠. 네. 저도 그때 밴쿠버에 있었는데 아는 분과 너무 닮았어요. 아, 그래요? 밴쿠버 어디 계셨었어요, 달콤님? 그래요? 너무 얼굴이 흔하게 생겨서 그런가요, 제가?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때 밴쿠버에 계셨었구나. 지금은 어디 계세요, 달콤님?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2년 한 3개월 정도 있었고, 그 전에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도 좀 갔었어요. 미국에 가서 교포들 사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는 돈은 보였어요. 그리고 비전도 보였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예. 다운타운 조지아 스트리트 농협 근처요? 그러셨구나. 저는 그 지역엔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이들이 막 대학을 가거나 잡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사실 밴쿠버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미국으로 가야 된다, 다이렉트로. 근데 밴쿠버는 언제 가면 좋으냐? 뭐 초등 때나 중학교 때 잠깐 영어 배우러 가는 건 되게 좋아요. 예, 안전하고. 좋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에 계세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외국에서 한번 이렇게 점을 찍으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도 쉽고 또 다른 나라에서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점을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2학년, 5학년 때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30이 넘어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에요. 어디다 하나 점을 찍어보는 거다. 자, 질문은 어떻게 주시냐면요. 본인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세요. 엄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7세는 좋아요. 지역을 알려주셔야 돼요. 지역. 어느 지역에 있다. 그리고 여하, 그리고 질문. 그러니까 YK님은 저한테 사시는 지역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제가 더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거는 이유가
학군지나 비학군지,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도 25개구가 있어요. 지방도 많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 제가 알려드릴 게 달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뭐 정보를 내가 뭐 알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명확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살 여아인데, 3년차 영유를 다니고 있어요. 라이팅을 쓰는 게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이럴 때 한국어 문해력을 키워야 할지, 영어 라이팅 스킬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이든 영어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라이팅을 많이 시켜요. 영유의 7세 반은 뭐냐면요. 특히 이제 학군지나 이런 데는 영유 7세 반은 초등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프랩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유아 영어, 초등 저학년과 영어에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한국의 영유들, 뭐 압구정동에 있는 영유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을 걸거든요. 영어 유치원인데 현수막을 뭘 거냐면 대치동의 유명한 영어학원에 합격했습니다를 현수막을 걸어요. 이거는 영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7세 영유는 누가 가장 유명한 초등 영어학원을 많이 보내느냐가 관점인 거예요. 뭔가 왜곡돼 있죠. 예. 근데 그 보낼 때 뭐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제주국제학교든 아니면 국제학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으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관찰하는 거예요. 얘가 영어로 말을 하는지, 소통이 되는지, 이 정도. 그리고 선생님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되는지, 이 정도. 이런 거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7세가 8세 됐을 때 이 아이가 라이팅이 되는지, 선생님하고 대화가 되는지, 어휘를 어느 정도 아는지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팅을 많이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지금 한국어 문해력하고 이거랑 관계가 없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어 문해력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그것도 쓸 때, 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건 한국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요, 영어로 생각하고 써야 돼요. 영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문해력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지 말고 처음에 너무 힘들면 그림책이든 교재라든가 이런 걸 먼저 따라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따라 써보면서 왜? 이럴 때는 쓰기가 곧 문법인 거예요. Writing is grammar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이게 어려워한다. 그럼 얘가 단어를 아는 게 많지가 않구나. 아니면 문법 구조라든가 문장 구조 이런 걸 잘 모르는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약간 뼈대죠. 예. 그래서 꼭 그게 라이팅 스킬이라기보다는 내가 들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보면 책을 읽으면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모국어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런 관점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책 중에서 글밥 적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쓰기 교육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그걸 읽으면서 외우면서 써보거든요. 그건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막 한 바닥 쓰기, 뭐 너의 뭐 일기라든가 뭐 저널 쓰기 같은 거 그런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3줄 써보고 그 다음에 만일에 A4의 반 정도 써보고 그 다음에 전체 써보고 이런 식으로. 예, 뭐 인트로, body 1, body 2, conclusion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맞춰 쓰는 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아이가 접근할 수 있게 뭐 처음에 단어 몇 개도 좋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 기본 문법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연습을 해봐라. 아시겠죠? 네. 이재희 님이 저는 학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샤론 코치님 특강도 들었어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저희 학부모님들께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아무래도 원장님들은 엄마들이 이제 상처받고
또 더 나아가서 엄마들이 끊을까봐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뭐 그 서비스하는 분들. 근데 저는 엄마들하고 그런 뭐 금전적인 관계는 없지만 엄마들이 저를 믿고 진실된 말이 당장은 쓰더라도 그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샤밀리들이 다 들으면서 처음에는 막 찌릿찌릿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이 맞는 거니까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YK님이 공부 방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프 에이프릴님은 7세, 8세 경기도 시흥 용인 수지로 이사합니다. 그럼 초2 때 이사를 하는 거네요. 방학 때 한 달씩 세부 어학원을 연수를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적은 비용은 아니다 보니 현실적인 고민이 커요. 무리해서 가는 게 맞는지 간다면 초등 5학년까지 꾸준히 다닐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성인이 돼서 어학연수 1, 2년 보내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지금 학년은 보내지 말아라요. 아까워요. 근데 만일에 엄마가 나 애들을 핑계로 세부 가서 좀 놀다 올래 그러면 뭐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 때문에 간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영어 학습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가는 건 저 사실 비추예요. 그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면 오히려 제대로 뭐 엄마가 여건이 된다면 정말 1년 정도라도 하든가 아니면 더 길게 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7세, 8세가 내년에 세부 가도 2학년이거든요. 거기 그레이드 2, 그레이드 1인데 그때 그 어느 나라나 인터내셔널들을 위해서 영어에 킨더나 그레이드 1, 2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굳이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한국어를 고급지게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고력 수학을 순회 개발을 많이 하는 거고 영어는 그냥 몸에 이렇게 배일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5학년, 6학년이 되잖아요. 거기에 커리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따라가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큰애 기준으로 4학년, 3학년 혹은 3학년, 2학년 정도의 그 돈을 모았다가 오히려 엄마가 쌈박하게 뭐 1년을 갔다 오든가 이런 식 아니면 적어도 뭐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어학연수 1, 2년 보내는 거는 사실은 그건 또 아니다.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보낼 생각을 해야지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는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이 생활 영어 같은 정도 영어에 대한 관심은 초등 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적어도 작은 애 기준으로 2학년, 3학년 그것도 똘똘할 경우. 그래서 일정을 좀 바꿔야 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실리아스 님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달콤님도 이제 말레이시아 계시잖아요. 코치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한국에서 영유 다니다가 온 아이들 국제학교 저학년 영어는 너무 쉬워요. 한국 아이들이 리딩, 라이팅을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돈 낭비다. 돈 낭비. 근데 엄마가 나 사실은 내가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셔도 돼요. 그냥 애들하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자, 일산 중1 여아 아직 선행을 못하고 현행을 1-1을 하고 있다.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과외랑 학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개별 진도 학원은 3시간씩 3번이고 과외는 2시간씩 2번입니다.
진도를 빼려면 학원을 가야 하고 꼼꼼히 하려면 과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똑같은 거야 이건 지금. 개별 진도는 어차피 학원에서 한 교실에서 뭐 한 10명 이내가 앉아 있고 각자 진도에 맞는 문제집을 푸는 거잖아요. 한 공간에 여러 명이 있을 뿐이지 과외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별 진도 학원의 강사랑 과외 선생님이랑 그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수학적으로 실력이 있느냐. 그것도 지금 중학교 1학년 애한테 초등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메꿔줘야 되고 중1, 중2, 중3 조금 속진의 선행을 빼줘야 되는데 그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학원이다 과외다라고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과외를 하더라도 그 선생님 얘에 대해서 정말 초등도 메이크업 해주고 그 다음에 중1, 중2, 중3을 6학기를 갖다가 잘 해줄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개별학원도 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질문 자체가 과외와 그 다음에 소규모 학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강사의 수준.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그걸 충실히 하느냐의 문제. 아이가 내가 이제부터 수학을 재미있게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아시겠죠? 수아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패션이 너무 멋집니다. 패션은 뭐 그냥 제가 이제 어떤 걸 좋아하냐면 팔이 긴 옷을 좋아해요. 팔이 긴 옷. 그래서 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렇게.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냥 약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요 한 끗 차이가 약간 패셔너블하게 좀 보여요. 요 한 끗 차이가. 예. 그래서 뭐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쑥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특히 옷을 살 때 너무 디테일이 없는 걸 사면 조금 밋밋해 보이고 조금 갑갑해 보여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한 개라도 뭔가 킥이 있는 거. 그런 게 더 좋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실레아 님이 코치님 감사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부터 수학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이 아이를 누가 백업해 줄 수 있느냐. 이거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너무 막 의욕이 앞서면 뭐 한두 달 하고 지쳐서 안 하면 안 되거든.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컵을 하나만 가져올게요. 너무 맛없고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짜기까지 했나봐요. 입이 아파. 전 또 워낙 물을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읽어볼까요? 천안 7세 남아 인류 2시에 하원을 합니다. 영어 과외로 스피킹 책 읽기 주 2회 하고요. Y키즈 수학을 주 1회, 창의 융합 논술을 주 1회, 잘하다 주 1회, 바이올린 주 1회, 영어 놀이 원어민 주 2회, 발레 주 1회 다니고 있습니다. 화상 영어도 주 1회 3회 하고 엄마랑 매일 수학 한글 한자 영어 워크북 하고 있어요. 영어와 책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에요? 뒤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 올리면 제가 못합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해볼게요. 영어 과외는 4월에 그만둬요. 영어는 스피킹, 리스닝은 잘 되고 리딩, 파닉스는 부족해서 엄마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나 그냥 엄마표로 하다가 초1 때 보낼지 고민입니다. 알아본 것은 에이프릴 주 2에 2시간, 개인 어학원 주 3에 2시간 알아봤고 개인 어학원 테스트를 했는데 파닉스반을 건너뛰고 글쓰기반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네오님은
에이프릴 테스트는 아직이에요. 영어 노출을 일찍부터 해서 영어 발화가 먼저 되었고 튼튼 영어 등 흥미 위주 수업을 주로 해서 어학원 수업이 괜찮을지도 고민입니다. 지금 봐요. 지금 영어 하는 게 영어 과외로 스피킹 책 읽기 해요. 영어 놀이를 원어민하고 또 주의해를 해요. 화상 영어도 해요. 엄마랑 워크북도 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리딩도 안 되고 파닉스도 부족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아이가 지금 영어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이 쓰기부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표를 좀 그리실래요? 우리 애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예체능을 뭐를 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본인도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이 정도인데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개 한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가짓수가 많지 않아요? 공부에? 얘는 총이 이런 거 해요? 저는 산만해 보이고 바빠 보이고 그리고 공부가 재미없어 보여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예. 저라면 주3회 제대로 하는데 아니면 영유 연계 주 5회를 영어라도 하나 다른 거 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창의 융합 노술 안 해도 되고요. 원어민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뭔가 좀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질문들 막 띄어 3개를 나눠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내용도 너무 정신이 없어 네오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 이게 다 돈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집중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교육이라는 거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를 했는데 약간 한 25%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25를 메꾸면 되잖아. 근데 어나더 한 개를 더 얹어. 그럼 20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100에서 25, 75지 얘도 똑같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정신만 없고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일단 메이크업이 안 돼요. 예복습도 안 되니까 이렇게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다 정리 좀 하실래요?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얘가 수학을 Y키즈를 다닌다. 이거를 집중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글은 확실하게 다 쓰기까지 잘 되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운동은 발레만 하는 건가요? 예. 남자아이죠? 예. 뭔가 구기 같은 거,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초일 때 축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하튼 이 상태로서는 아마 본인도 힘들 거고 제가 보는 것도 힘들고 가짓수가 너무 많다.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다음에 팀 컨설팅 저희 할 거거든요. 4월에. 그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와서 재정비를 해라. 이거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KRYJE CNFG님. 대구 초5 남아 영어를 늦게 시작해서 에이프릴 세플링반이에요. 숙제는 성실하게 하고 있어. 단어, 문장 시험은 만점을 받아오고 있지만 테스트는 점수가 안 나오고 있어 고민이 돼요. 내신형으로 바꿔야 될까요? 수학 진도는 중2-2 진행 중에 있어요. 수학 영어 차이가 커서 걱정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목 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영어도 영어 자체 내에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맞아져야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지 전체적인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5학년이에요. 대구는 특히 대치동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수능 위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대 중심이고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이 아이가 대구에서 지역 인재로 의대를 간다 칩시다. 그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이제 입시가 많이 면접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영어는 말하기, 쓰기, 수행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5에도 5학년 아니면 저라면 독학만 먹고 6-1까지는 제대로 영어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4가지 영역을 골고루 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내신으로 옮긴다 그러면 얘는 영어는 그냥 한국식 영어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엄마가 선택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5-1, 5-2, 6-1까지는 영어를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학원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에이프릴 다닌다는 거는 이 어학원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소수로 얘 개별 진도를 좀 빼주는 그런 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영어 학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4가지 영역으로 해줄 수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갑갑한 질문이 2개나 있었네요. 네. 자, 알겠죠? 네. 자, 헬로님, 초5 여아 9로 친구 관계가 고민입니다. 목동으로 학원을 다니고 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쉬는 시간은 있지만 유튜브 아이돌 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못 사귀네요. 마음 맞는 친구 1-2명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찾기 힘들대요. 5학년 올라가서 친구를 못 사귄다고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무리가 되어도 목동으로 이사를 갈까요? 유튜브 아이돌을 별로 안 좋아하면 친구를 못 사귀나요? 모든 아이들이 유튜브 아이돌을 좋아하는 걸 전제로 사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교우관계를 특히 친구를 못 사귀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학원에 학원 친구가 없어서 학교 친구를 못 사귄다는 걸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물론 이제 여자아이들은 1학년, 2학년 때, 저학년 때 베프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학원 친구들도 많아요. 맨날 익으니까. 근데 친구를 모든 아이들이 잘 사귈 수 있지만 못 사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친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지금 뭐냐면 나는 너무 친구를 사귀고 싶어. 근데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 내 행동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내 본의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또 샤이해서 쭈뼛쭈뼛 말도 못하는가? 일단 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는 친구가 왜 필요한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짝도 있을 것이고 모둠 활동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내가 실력이 있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배려한다고 한다면 친구 사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사가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상담해 주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상담센터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또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사까지 가는, 만약 이사 갔는데 거기서 못 사귀면 어떡해요? 그것도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5학년 때 이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거기에 애들이 다 친구 조직이 다 있거든요. 얘는 바깥에서 온 애란 말이에요.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뭐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상담을 받든가 외부에서라든가 한번 이거는 조금 엄마가 진짜 심각하다고 느끼면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네오님이 코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쓰다 보니 길어졌어요. 팀 컨설팅 신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4월경이나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 제가 자주는 못하거든요. 여튼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네오님은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굉장히 그 고학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네요. 의왕이고요. 경기도 의왕 고1 남학생.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공부를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입니다. 진로를 빨리 정하고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다고만 대답한 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코치님의 유튜브 입시 강의도 챙겨보고 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상위권 아이들 말고 중하위권 아이들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 내신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첫 시험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는 거는요. 일단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잘하고 그리고 과목 선생님이 내준 수행평가 혹은 부교재 같은 걸 잘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이 친구가 1등급이 10%, 2등급이 34%까지거든요. 그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면 의왕에서 이 고등학교의 그 주변에 내신학원을 무조건 지금부터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감을 좀 갖고 학교 내신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일단은 고1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고1 첫 모의고사 봤을 거예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뭐 1년 연간이라든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근데 아마 내신이 그래도 1년치 나와야지 뭔가 수시할 건가 정시할 건가가 나와요. 근데 경기권은 충청 이남에 있는 지역 인자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내신만 갖고 대학을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학 동안에는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거를 내신에 관계없을 때 수능 실력을 방학 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뭐다? 무조건 내신입니다. 내신에 집중해야지만 길이 열린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화상 영어도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은 도움이 안 되면 그 사업이 존재하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7살, 8살이 옆에서 선생님이 붙들고 가르쳐도 이게 받아먹기 힘든데 화면만 보고 수업을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면 옆에서 엄마가 딱 앉아서 그 선생님 내준 숙제, 그 선생님 내준 거 다 하고 해야지 본전이 나오는 거지. 그냥 문 닫고 나갔는데 얘가 7살, 8살이 원어민하고 무슨 대화를 얼마만큼 할 수 있겠어요? 한국어로도 대화가 어렵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릴 때는 옆에서 잡아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기준을 생각을 해라, 기준. 원래 화상영어 같은 거는 다 성인학습 개념이에요. 자기주도 학습도 성인학습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패드 수업도 그게 그렇게 기억이라든가 학습 효과가 남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아날로그예요. 세상은 디지털이지만 우리의 DNA는 뭐다? 아날로그예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해되죠?
헬로님이 코치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샤이한 성격이고 아이돌 얘기가 공통된 관심사라고 해서 고민해봤어요. 다른 반에 친구 있는데 같은 반 친구 사귀는 게 고민이었어요. 상담 등 아이와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애들이 다 아이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아이돌 찾아봐야죠. 아니, 행동을 안 하고 애들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요? 전 아이돌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또래 애들, 우리 아이 또래 애들이 아이돌 얘기해. 그러면 나라면 걔네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그런 자세는 갖고 있어야죠. 아, 얘네들이구나. 멤버는 누구누구구나. 무슨 노래가 있구나라고 내가 일단 알고 그 안에서 듣기만 하더라도 걔네들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줄 알아야지 친구가 되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애를 누가 사귀어요? 그렇죠? 이건 노력을 해야죠. 어떤 거는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MYJU님이 6살 사고력하고 연산학원을 보낸다. 현재 영유를 다니고 리듬 체조 미술을 한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같은데 계속 수학에서 부딪히네요. 수학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중고등 때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40살 먹은 남편의 본인 경험담이에요. 연사는 굳이 학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워크업을 해도 될까요? 수학은 지금 6세가 안 하고 나중에 중고등 때는 6세가 안 하고는 맞는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안 하기에는 이 아이가 천재여야 돼요. 왜냐하면 아빠가 공부했을 때보다 수학 학습량이 많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안 돼요.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수학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는 것도 맞아요. 아빠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연산은 저는 한 번도 전 연산학원 보낸 적은 없거든요. 아니 뭐 기적의 연산법이나 뭐 아니면 뭐 재능 수학 이런 거, 구몬 이런 거 해도 되지 않아요? 그걸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엄마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할 거는 영유에서 갔다 온 거를 예복습을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사고력은 어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력 학원이 사고력 플러스 연산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정식 제대로 된 학원을 다녀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코치님의 그런 말씀을 기다렸어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고집을 해서 세부 어학 연수도 화상 영어도 코치님 말씀 그대로 남편에게 전해야 되겠다. 교육관을 안 맞는 것도 힘들다. 남편이 부인한테 세부를 가라고 하는 거군요. 화상 영어도 하라는 거고요. 보통은 남편들이 또 안 하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아예 아이를 데리고 1년 정도나 2년 정도를 엄마가 아예 뭐 캐나다나 이런 데 단기 유학 가는 건 어때요? 그런 게 영어를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가끔 이제 방학 때 한 달 정도 뭐 미국의 친척집 아니면 동남아 휴양지 이런 데 가겠다고 해요. 영어 학습에 큰 도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외국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시차라는 것도 있고 남의 나라에서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돌아온다고 우리 몸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왔다 갔다 거의 열흘씩 정도는 붕 떠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다가도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건가 한국에 있는 건가. 그만큼 일상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공부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올해 일도 아니고 내년의 일이잖아요. 네, 뭐 당장 뭐 내년 일인데 그렇게
오늘 막 결정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예, 이런 일로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를 또 끌어들이지 마세요. 부부 간의 견해 차이에. 저는 그냥 참고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싸우실까봐. 아시겠죠? 자기가 사는 지역도 밝혀주시고 학년도 밝혀주시고 성별도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질문 이 네 가지를 기준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게 없으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예요 저거예요 뭐 제가 뭐 점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SJ신님이 강북 초5 남아 예전에 상담을 한 적이 있나 봐요. EBS와 도서로 사회과학을 공부한다고 상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학 영어도 체크해보라고 조언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영어는 청담에서 이글 단계로 꾸준히 하면서 원서를 즐겨 읽고 방학 때 문법 정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걱정은 수학인데 현행 심화와 중1 선행을 같이 나가고 있는데 속도와 센스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뭘 걱정이에요? 하면 되지 지금부터. 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다른 애에 비해서 뭐 빨리 따라잡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있는 대로 그냥 하셔도 충분합니다. 기준은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수학 선행을 얼마나 하느냐예요. 예, 그래서 뭐 상관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수학을 더 많이 백업해줘서 진도를 빨리빨리 뺄 수 있게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줘라.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아시겠죠? 혜영님이 사립초 2학년이고요. 남매 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쌍둥이인데 남매란 뜻인가요? 금천 인류 나와서 영어를 손 놓고 있어요. 영어 교습소를 주 2회 다닌 지 6개월 차. 학교 영어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학원에서는 학교 거를 예복습하고 있다. 자, 보기 안 좋네요. 잠깐만요. 영어가 잠깐만요. 보기 왜 상태가 안 좋은데요? 제가 항상 목 아플 때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는데 안 가져왔나 봐요. 요새 또 한동안 안 했더니. 잠깐만요. 사립초 2학년. 인류를 나와서 영어를 손 놓고 있다. 영어 교습서를 주 2회 다닌 지 6개월 차다. 학교 영어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학원에서 학교 거를 예복습하고 있다. 영어가 가장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영어를 도와줘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영어학원 덕분에 영어 잘할 수 있고 어렵지만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질문이 없는 거예요? 혜영님, 질문이 없는 거죠? 제가 목을 아픈데 읽은 거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예. 네. 미케이지님이 초사 남아 세종 대전 학군지 전학을 추천하시나요? 세종에서 와이즈만 과학, 에이프릴 어학원, 황소, 재능학습지, 미술, 농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전 학군지로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세종하고 대전하고 서울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냥 충청권이고 지역인재 대구. 뭐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부모가 만일에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테크 측면이라든가 뭔가 목적이 있으면 옮기는 게 맞겠지만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옮기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예. 세종에도 학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전학을 추천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런 이유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 아이의 앞으로의 입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저한테 질문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제가 세종하고 대전이 이 집 상황에 뭐가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알고 전학을 하라 말아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질문이 이상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질문이 이상합니다. 예. 아시겠죠? 질문이 이상하다. 예. 수원, 예비 중등, 그러니까 초6이죠. 남아. 수학, 영어를 대형을 다니는데 지금 수학을 어려워한다. 중간평가 70점이 나왔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소수학원으로 보내야 할지 과외를 해야 될지. 똑같은 질문도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수학원, 과외가 구분을 좀 하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왔잖아, 아까랑. 소수학원 과외가 아니라 얘가 어떤 강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질문은 같은 거다. 같은 거다. 나중에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트 LS님. 검단 8세 남아. 소마를 1년 다니고 있는데 아이는 즐겁게 다니는데 소마가 교구도 보드게임도 하고 문제풀이를 하지만 매일 문제풀이가 적지 않다 보니 사고력 연산 교과, 저학년까지는 좀 더 언어 사고를 늘리고 교구 중심의 사고력 확장하는 학원을 옮기는 건 어떨지 고민이 많습니다. 애가 즐겁게 다니잖아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수학학원의 교육과정이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교재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최상위 수학을 대치동에서는 최상이라고 안 봐요. 근데 디딤돌 기형이라고 생각하지 큰 차이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학원을 재미있게 다니잖아요. 왜 욕심을 부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가 적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문제풀이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 열심히 다니고 있구만. 엄마가 왜 뭐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나라면 그냥 보낸다. 보낸다. 그리고 소마학원은 이미 많이 검증된 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녀라. 다녀라. 뭐가 걱정입니까? 다니면 되지. 아이고,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산에 가서 또 제가 컨디션이 되면 여러분에게 라방을 해드리고, 라방은 항상 유튜브로 저희가 옮겨요. 왜?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돼서. 그리고 여러분이 인스타에 그 구독이란 서비스가 있어요. 그 유료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 유료 회원만을 위한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 질문을 올리십시오. 그럼 제가 정성스럽게 답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